안녕하세요. NFL 가이드입니다. 미식 축구에서는 어느 포지션이나 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주목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포지션을 뽑는다면 누구나 쿼터백을 뽑을 텐데요. 실제로 모든 공격의 시작이 쿼터백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고 미식 축구는 쿼터백 노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쿼터백의 능력치가 곧 그 팀의 공격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인 쿼터백. 이번 시즌에는 어떤 선수들이 활약했을까요? 엔드 시즌 쿼터백 랭킹 총정리입니다. 이 영상은 매 시즌마다 NFL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쿼터백 랭킹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10위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데릭 카입니다. 경기 외적인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썩혔던 쿼터백인데요. 시즌 초반 레이더스는 3연승과 2연패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루덴 감독의 인종차별 및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발언들이 확인되면서 6주차 경기부터 감독 대행으로 운영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까지 사고를 치기 시작한 것인데 팀 내 유망주로 손꼽히던 와이드 리시버 헨리 럭스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일으키고 결국 방출되었습니다. 이런 팀 분위기 속에서도 데리카는 고전분투를 했지만 그래도 힘겨웠는지 9주차부터 연패를 이어가면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15주차부터 연승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마지막 18주차 단두대 매치에서 차저스와 만났습니다. 차저스와의 경기는 단두대 매치답게 끝까지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치열한 승부 끝에 레이더스가 연장전에서 필드골을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으며 결국에는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에 성공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기세를 탄 벵갈스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는지 와일드카드전에서 인터셉트를 던지며 패배하고 그렇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팀 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며 정규 시즌 4,804야드로 패싱야드 탑5에도 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탑10에 올랐는데요. 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시 합을 맞춘다면 충분한 영양 발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위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데릭 카였습니다. 9위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닥 프레스컷입니다. 작년 부상으로 인해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선수인데요. 개막전부터 패배하면서 시작했지만 프레스컷은 작년 부상의 여파를 이겨낸 듯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시즌의 한을 푸는 듯이 6연승 4연승씩 하면서 그렇게 15승 5패 승률 70.5%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는 플레이오프 진출과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나이너스에게 색 5개나 당하면서 패스러시 대응 미흡이라는 프레스컷 본인의 약점이 제대로 보였으며 경기 막판에 나온 쿼터백 드로우 플레이에 문제가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 나이너스에게 패배하며 슈퍼볼 진출은 이 시즌의 목표로 재설정하게 되었는데요. 앞선 문제점들은 오라인과 수비수들이 엮인 복합적인 문제였다면 마지막 플레이는 프레스컷의 판단 미스가 아닌가 라는 평가가 정론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패싱야드를 4,449야드, 터치다운 37개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으니 성공적인 복귀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위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닥 프레스콧이었습니다. 8위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카일러 머레이입니다. 시즌 초반 말 그대로 연승가들을 달리던 팀이었습니다. 패커스를 만나기 전까지 7연승을 달리며 최근 5년 중 가장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카일러 머레이가 초반부터 패스 성공률 75%,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대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7승 0패로 유일한 무패팀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플레이오프까지 꽃길만 걷지 않을까 싶었지만 8주차 패커스와의 경기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전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맨 중 한 명인 JJ 왓의 어깨 수술로 시즌 아웃. 경기 후반 리시버가 마지막 패스를 못 보면서 그대로 인터셉트를 당하고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할 수 있던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서 아쉽게 지고 만 것인데요.
그 후 시즌 후반부 6경기 중 2승 4패를 기록, 심지어 디트로이트 라이온즈에게 패배하며 시즌 후반부에 약해지는 모습을 3년 연속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즌 초반 7승이나 챙겨두었으며 머레이가 없는 동안 백업 쿼터백 콜트 맥코이가 챙겨둔 2승, 중간중간 정신을 차리면서 2승을 챙기고 머레이의 첫 번째 플레이오프 진출을 성공시켰습니다만 와일드카드 라운드 LA 렌즈와의 경기에서 대차게 망했죠. 지금까지 보여줬던 패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4개의 패스 중에 19개를 성공시키며 절반을 간신히 넘었는데요. 심지어 인터셉트 2번에 픽6까지 당하면서 이번 시즌 경기 중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플레이오프 무대는 흑역사가 된 셈이죠. 하지만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만큼은 여는 쿼터백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었기에 후반으로 가면 경기력이 떨어진 징크스를 떨쳐낼 수 있다면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8위 애리조나 카디널즈의 카일러 머리이였습니다. 7위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패트릭 마홈즈입니다. 다른 선수도 아니고 그 마홈즈가 7위라니 조금 어색한 순위입니다. 시즌 초반 5주차 경기까지 2승 3패, 우리가 알던 칩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진한 스타트였습니다. 실제로 5경기 50%를 못 넘는 경우는 마홈즈의 데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점점 더 플레이오프와 멀어지고 팀 자체가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7주차 타이탄스와의 경기에서는 터치다운 0개를 기록하면서 커리어에 큰 구멍이 생겼고 그렇게 의심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록이 각성제 역할을 했을까요? 9주차부터 16주차 경기까지 8연승을 기록하며 심폐소생술에 성공,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승세를 탄 칩스는 와일드카드 라운드와 디비저널 라운드를 승리하며 3년 연속 AFC 챔피언 그리고 슈퍼볼 무대를 향하기 위한 1승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장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장전에서 나온 인터셉트가 치명적으로 작용하여 선공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인데요. 그렇게 벵갈스에게 공격권을 넘겨주고 필드골을 내어주며 결국엔 슈퍼볼 무대까지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칩스의 시즌이 막을 내리던 순간이었죠. 시즌 초반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후반 8연승을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거론되던 오라인 강화는 마홈즈를 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 한번 슈퍼볼 무대에서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위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패트릭 마홈즈였습니다. 6위 신시내티 벵갈스의 조 버로우입니다. 작년 랭킹은 18위에 자리하고 있던 버로우인데 어느새 탑10 안에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사실 20 시즌에는 너무 약한 오라인 때문에 큰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조기 종료했는데요. 그래서 벵갈스는 21 시즌에 오펜시브 라인을 보강하면서 버로우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최대 유망주 리시버 자말 체이스를 픽하며 창과 방패를 모두 얻은 버로우는 그대로 날아올랐습니다. 저번 시즌 부상 때문에 보여주지 못한 활약들을 모두 보여주었는데 특히 패스 성공률 70.4%로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플레이오프 승리를 가져다준 것에 그치지 않고 마홈즈 칩스까지 역전승으로 잡아내면서 AFC 챔피언을 달성했고 그렇게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끝내 슈퍼볼 매치업에서 그간 팀의 가장 큰 약점인 오라인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리그 최하위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오라인 속에서도 버로우는 자신의 장기인 정확한 패스를 살리며 고전분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패스러시 때문에 큰 득점까지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결국 부상을 당하고 분위기가 꺾였는데요. 이 때문인지 인컴플리트 패스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으며 전진에 실패하면서 결국 1야드를 남겨둔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스택을 당하고 경기가 마무리되며 버로우의 2일 시즌 행보도 같이 끝마치게 됩니다. 2일 시즌의 버로우는 오라인이 약하다라는 치명적인 단점만 뺀다면 버로우 자체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드는 신인 쿼터백이 슈퍼볼 무대까지 이끌었을 뿐더러 본인의 패스 성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니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6위 신시내티 벵갈스의
조 버러우였습니다. 쿼터백 랭킹 탑 10 중 6위까지 파트 1으로 준비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는 파트 2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파트 2가 끝난 후에는 컴바인 총정리와 드래프트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 시즌 총정리 쿼터백 랭킹 파트 1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과 이후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NFL 가이드였습니다.